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.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싱크가 잘 맞았네요. 네. 오늘 그 대표님께서 네. 그 뉴스공장 출연하셨죠. 대신 네. 나왔죠. 제가 이른바 땜빵. 네? 땜빵. 아니죠. 제가 이제 일적으로 출장 간다고. 아, 네. 네. 김어준 공장장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없어서요. 아니 그 여기 리얼미터는 대표가 땜빵으로 나오는. 아니. 민주적인 회사다. 땜빵이라뇨. 대표님께서 대신 나대가 주신 거죠. 그럼 네.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좀 진행해 예. 볼까요? 지금 8월 4주차 리얼미터 주중 동향이죠. 잠정 집계 네. 말씀해 주시죠.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3.3%포인트 잠정 집계지만 올랐습니다. 와. 그래서 49.4가 됐고요. 부정평가는 46.6으로 4.2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게 이제 긍부정평가 차이가 7주 만에 네. 오차 범위 내에서 이 골든크로스. 골든크로스. 청와대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,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죠? 주식에서 반대 용어가? 모르겠습니다. 데드크로스. 데드크로스. 청와대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. 데드크로스. 그리고요, 부정평가가 40%대로 내려간 거는 7월 5주차 이후 4주 만입니다. 네. 지난주에 한국갤럽도 골든크로스가 났거든요. 네네. 갤럽은 한 주일 만에 그 전에 긍정평가가 8%포인트 내려갔다가 또 이번 주 8%포인트 올랐어요. 차가 좀 크네요. 네네. 네,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서. 이럴 때는 또 갤럽은 이렇게 팍팍 튀면은 튄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. 리얼미터가 뭐 이렇게 등락이 네, 리얼미터가 저희가 매일 발표하고 하니까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니까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갤럽도 골든크로스가 있었고요. RN서치도 좀 일찍 되지 않았습니까? RN서치 같은 경우는 뒤에 그래프가 나가겠습니다만 아직 1%포인트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. 리얼미터부터 하루 전에 발표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또 이번 주 올랐습니다. 1.6%포인트 오른 41.3%, 미래통합당은 4.8%포인트 하락한 30.3%, 두 정당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, 그러니까 11%포인트가량 벌어졌는데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진 게 7월 2주차 이후에 7주 만에 처음입니다. 역시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그쪽 광화문 집회에서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. 그리고 이제 거칠게 대응을 하고 있죠. 이제 부당한 민노총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 네. 왜 전두환 전 대통령 표현대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광화문 집회 때 그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들도 몇 분 가셨고 현직 의원도 한 분 집회 참여한 건 아니고 이제 광화문에 예, 그 지역구 주민들이 와서 잠깐 들렸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강간이냐 결국.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번 주 좀 계속 빠졌습니다.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보수층, 뭐 TK라든지 70대 이상 이런 쪽에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. 그리고 서울에서도 많이 회복했고 그동안에 서울은 부정평가가 막 15%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살짝 높습니다. 지금 이게 또 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네. 이제 릴레이 토크를 하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한 여파,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파가 네. 아직 그 잔불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군요. 그러다 보니까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좀 올라갔어요. 7%포인트 올라갔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고정 지지층은 30, 40대였잖아요. 네, 30대가 조금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아요. 그 30대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45.9 대 50.9, 부정평가가 한 5%포인트 여전히 높습니다. 그게 이제 부정평가가 7%포인트 올라서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부동산 관련된 또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. 뭐였냐면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쏟아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. 김현미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30대가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좀 부정평가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없지 않아요? 좀 그런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예. 네. 김현미 장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네. 좀 저는 가끔 뭐 아주 가끔이지만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입니다. 좀 세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대정부 질문이나 뭐 보면 좀 발언을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세죠. 네, 추미애 장관이. 근데 개인적으로
될 때는 부드러운 분이세요. 아.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예민하셔서. 예민하시죠. 오해도 많고 가짜뉴스도 많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롭게 싸우다 보니까 강하게 보이는데요. 실제는 부드러운 분입니다. 그리고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네.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3년 만에 거액 차익을 얻었다. 노영민 비서실장은 또 버럭했습니다. 한마디 했죠. MB 때 몰랐다. 네. 우리 집이 내가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올랐다. 또 버럭했습니다.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30대는 조금 부정평가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이 50%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. 또 이념 성향별 그 결집도 정당 보면 네네 그럼 뭐 항상 김 이사가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. 그걸 봤더니 이번 주에 결집도가 진보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진보 쪽이 제가 저번 주에는 그 보수가 좀 더 높았었는데 이번 주는 바뀌었습니다. 바뀌었습니다. 예, 바뀌었고 중도층에서도 또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좀 앞서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경향성이 이번 세부적으로도 뭐 골든 크로스네요. 네, 맞습니다. 월화수 이렇게 나왔고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2주 전에 미래통합당이 살짝 오차범위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그때는 보수층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62.2%였는데 이번 주는 60.8%로 소폭 내려왔고 진보층은 확 결집을 했어요. 2주 전에는 56.7% 진보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6.7%. 근데 이번 주는 65.6%로 한 1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이런 이념 결집도도 그렇고 아무튼 이번 주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뭐 솔직히 사랑제일교회 감염, N차 감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모든 국민에게 안 좋은 건데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게 하는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적인 세력에 반기를 드는 네네. 실망감을 표하는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.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또 3단계까지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아주 절박한 지금 그렇죠. 지금 3단계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통령 지지율은 위기 때 국민들이 이 방역 당국, 청와대,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이게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딸 때 어려운 상황, 수동일 때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. 정지했을 때 치고 나가느냐. 운전자족 이론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보면 운전자 이론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적절한 비율. 위기일 때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지. 여론공장에 김사가 나서 이 얘기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얘기 못. 여론공장에 뉴스공장. 뉴스공장에. 네네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9.11 사태 때 아들 부시 대통령 그렇죠, 맞죠?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. 50%에서 갑자기 90%가 됐어. 며칠 사이에. 90%. 네, 그러니까 거의 40% 포인트가 뛴 거거든요. 지금 뭐 자료화면 나가고 있나요? 네, 나가고 있을 겁니다. 우리 PD님이 이제 아마 작업을 하실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방금 얘기했던 운전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제 내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부정평가 좀 빠지거나 그러거나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 지금도 솔직히 아쉬워요. 네. 뭐가 아쉬워요? 그때 그렇게 모였어야만 했나. 그러니까요. 네. 우리가 보수 진보 성향을 뭐 이념 성향 다 떠나서. 그러니까요.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고. 네, 민노총도 솔직히 좀 아쉽죠. 방역 당국이 모이지 말라고 하면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이지만 또 너무 확진자가 많이 그쪽에 생겨가지고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. 자, 또 이슈 조사가 있었죠. 제가 뭐 어떤 거였습니까? 이슈 조사를 역시 이제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총파업과 관련해서 좀 시끄럽죠.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시켰는데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긍부정 평가를 했습니다. 어떻게 나왔습니까? 적절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51%, 일방적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42%, 한 9%포인트가량 긍정 평가가 높았는데요. 생각보다는 그러네요. 네. 긍부정 평가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. 네, 문항을 저희가 어떻게 설계했냐면 만약 정부의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정부는 의사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달아줬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좀 강하다. 강한 일반적인 결정이다. 네, 왜냐하면 의사 면허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
그 정지를 시키냐? 그럼 조금은 무리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네. 의사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뭐 병상이 부족하다 네.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른 중증 환자가 지금 수술을 대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렇게 뭐 적절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의사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이게 또 의사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. 김 이사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이시죠?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. 그래서 네. 의사 선생님들의 또 입장을 약간 이해는 더. 근데 뭐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집단 아니에요? 어떤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건 뭐 좀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긍부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. 네. 하는 모든 게 있으니까. 그게 보니까 이게 정책 이슈보다는 정치적 쟁점화된 그런 이슈다 보니까 완전 진보 대 보수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고요. 또 민주당 지지층 대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의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네, 그렇게 그래도 되면 좀, 아마 네. 시청자와 청취자분들께 네. 저 김 이사는 문매를 항상 늘 맞을 거니까. 공정하게 하니까. 네, 그냥 네. 제가 전에 이제 의사들이 집단 이제 그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집단 파업을 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. 왜 의사들이 저렇게 기득권 유지를 하려고 그러나? 그럼 도서 상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했는데 네. 또 이번 사항은 또 다른 상황이니까 네. 저는 이제 사안마다 달리 평가를 하니까 저 스스로도 네. 저도 국민이니까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40대는 66.1%가 긍정평가, 30대는 59%, 30, 40대 특히 이제 학생들, 학부모 세대잖아요. 네네. 만약에 애들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면은 이 선생님, 의사 선생님 안 계시면 진료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은 세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30, 40대는 정부가 강경 대응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고요. 20대는 완전 반대였어요. 네. 일방적 결정이다. 58%나 가장 비판적이었어요. 요즘은 20대가 굉장히 그 정부와 여당이 네. 많이 이렇게 좀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세대가 그리고 아닌가.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20대 학생들 혹은 막 이제 취업한 학생들이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그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. 어렵게 의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의대 뭐 혹은 뭐 의학 전문대학원 졸업해가지고 근데 이걸 정지시켜 이거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아마 감정이입된 20대 계층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이거는 정부가 너무 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20대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또 바쁜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저는 또 출장을 또 가봐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니까 우리 댓글들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리얼미터 TV 시작한 다음에 대통령이 계속 조금 약간 하강 국면이었는데 조금 묵도 많이 먹었어요.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대통령이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조회수도 많아요. 근데 이제 욕에 대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그래요? 네, 지금 뭐 사실 그 대표님 방송도 네네. 제가 봤는데 댓글이 다 욕밖에 없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요. 네, 저희 개개인적으로 저희는 저희 생각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서. 우리 뭐 댓글에 또 댓글을 열심히 앞에 계신 PD님들이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.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. 리얼미터 TV. 네. 너무 우리 PD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. 컨트롤 C, 컨트롤 V가 아니라 다 조금씩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. 네, 다른 사람들 다 컨트롤 V 약간 수정. 다니까. 아무튼 오늘 여론공장 8월 4주차 여론공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김성원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